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3학년 2학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곱셈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러 자리수의 곱셈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 자리수가 하나, 둘, 셋,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이런 식의 문제를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 볼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그냥 이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몇 곱하기 몇십 몇, 곱하기가 이런 형태로도 곱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이를 닦을 때 물을 잠그면 한 사람이 물 9컵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영이네 반 학생들이 모두 물을 잠그고 이를 닦으면 물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학생의 반이 23명이라고 그림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물 1번 문제를 볼게요. 아낄 수 있는 물은 모두 몇 컵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림은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먼저 반아이들이 23명이 있네요. 23명이 있고 한 사람이 물 9컵을 아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좀 쉽게 해볼게요. 한 사람이 9컵 대신에 계산하기 좋도록 10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컵 곱하기 사람 수대로 하면 230 정도 되려나?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근데 우리는 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 아낄 수 있는 물의 양을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학생 한 사람이 물을 9컵 아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9를 쓰고요. 한 사람이 9컵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몇 명인가요? 23명이니까 9 곱하기 23으로 문제를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태로 보면 9 곱하기 23이라는 모양이 나왔죠.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 모형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고 수식을 써서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모는 종이로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색깔별 모눈의 수를 각각의 곱셈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가로 부분에는 9가 돼 있고 세로 부분에는 23 이렇게 23칸이 돼 있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가로 세로란 말을 수학에서 많이 쓸 거예요. 가로는 여러분들 가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나와 있는 방향을 가로라고 하고요. 세로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런 모양을 세로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로, 세로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헷갈리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가로, 세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자, 가로는 정말 간단해요. 글자를 쓰면 돼요. 가로는 가로죠. 자, 여기에 있는 가짜란 글자의 방향과 실제 가로의 방향이 똑같죠. 세로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세로는 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글자 모양에서 힌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곱셈씩 나타내 보세요. 자, 가로 부분에는 9가 있고요. 세로 부분에는 23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는 20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은 식으로 나타내면 9 곱하기 자, 여기까지가 20칸이거든요. 20칸이라서 20을 써주는 거예요. 9 곱하기 20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분홍색 부분 있죠? 분홍색 부분은 자, 가로 이 부분이 9가 되고요. 세로 부분은 3칸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3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2번으로 볼게요. 20명이 아낄 수 있는 물은 몇 컵인가요? 그러면 식으로 보면 9 곱하기 20 해서 9 곱하기 20은 여러분들 9 곱하기 2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9 곱하기 2는 18. 먼저 이렇게 적어주고요. 뒤에 있는 0 있죠? 이거는 10이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0 있는 거 똑같이 써주면 180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명이 아낄 수 있는 물은 어떻게 되나요? 9 곱하기 3을 써서 27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명일 때 180, 3명일 때 27이니까 모두 합친 거 20명, 3명 모두 합친 23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80 더하기 27을 계산을 해서 답은 207이 됩니다. 자, 일단 답은 구했어요. 207이라는 답을 구했는데 자, 뒤에 보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방법은 다른데 값은 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 셈식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식이니까 세로 셈식이겠죠. 자, 9 곱하기 23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1의 자리부터 곱하는 거예요. 9, 3, 27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27을 여기 한 자리에 쓰지 않고 뒤에 있는 숫자만 남기고 앞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앞쪽에 써준다 그랬어요. 자, 이미 끝. 자, 2, 9, 18이죠. 2, 9, 18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0이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앞에 있는 숫자는 9 곱하기 3을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자, 2라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이에요. 20. 그래서 어떻게 곱해지냐면 0에서 9를 곱하면 0이죠. 0 그대로 쓰고요. 2, 9, 18인데 여기도 숫자를 두 개를 못 쓰니까 여기 앞에 있는 1을 옆으로 옮겨줘서 이렇게 18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면 자, 1의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1의 자리 시작할 때는 1의 자리 곱할 때는 1의 자리에서 시작하고요. 10의 자리에서 시작하면 10의 자리가 곱해지면 10의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3, 9, 27 쓰고요. 자, 2, 9, 18인데 자, 여기 10의 자리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 시작을. 그러면 18 적어주면 모두 더해주면 7 2에서 8을 더하면 10이 되니까 받아올림 1을 해주고 1에서 1을 더하면 207.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7, 207. 결과가 똑같죠? 그렇단 말은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칸을 2칸 썼죠? 그러면 오른쪽을 보면 9, 3, 27. 자, 2라는 숫자를 위로 올려주고요. 자, 2, 9, 18인데 여기 있는 2를 더해주면 20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 9 곱하기 23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9 곱하기 23하고 결과가 무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곱셈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2 곱하기 3 있죠? 이거랑 3 곱하기 2랑 결과가 어떻습니까? 2, 3은 6, 3, 2, 6 똑같죠? 결과가 똑같으면 여러분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 반 학생들은 9 곱하기 23은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것을 23 곱하기 9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는 편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07이고요.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네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풀어보는데 자, 3 곱하기 56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56 곱하기 3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쓰세요. 그리고 계산을 해도 결과는 같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풀고 나서는 여러분들 교재 뒤편에 답지가 있으니까 매기는 것까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했었죠. 이번에는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네요. 형태로 보면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이런 형태의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인의 반은 우유를 마시고 나서 우유값을 모은다고 하네요.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간 날, 방학을 간 날 빼고 실제로 우유마크 있는 날짜 있죠. 우유마크 있는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해서 총 13일 동안 마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 아이들은 모두 25명이고요. 25명의 아이들이 13일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모은 우유 값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25명이 하루에 25명이 모두 마시면 25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13일 동안 마셨기 때문에 곱하기 13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 모형으로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자, 식으로 먼저 다시 써보면 25 곱하기 13이잖아요. 자, 25 곱하기 13은 우리가 25 곱하기 10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25 곱하기 3을 구해서 더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곱셈을 할 때요. 곱하기 10은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꿀 때 항상 10이라는 숫자를 맞춰주는 게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25 곱하기 10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 곱하기 10은 먼저 25를 쓰세요. 25를 쓰고 뒤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10에 있는 0 한 개 있죠. 0을 한 개 그대로 똑같이 붙여주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25 곱하기 10은 여러분들 250인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25 곱하기 3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25 곱하기 3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3 곱하기 5를 하면 15. 자, 15니까 숫자 1을 저기 10의 자리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나왔습니다. 6이라는 숫자에 1을 더해주면 75. 해서 7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곱하기 10을 한 것, 곱하기 3을 한 걸 모두 합쳐줘야겠죠? 합쳐주면 더하기를 하면 5, 5에서 7을 더하면 12. 받아 올림 해줘서 32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모형으로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수모형으로 풀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개수가 너무 많죠. 개수가 너무 많고 실제로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해는 잘 되지만 계속 이렇게 풀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는 이런 모형 없이 이렇게 식으로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먼저 1의 자리만 볼게요. 1의 자리. 항상 우리 곱셈은 1의 자리만 먼저 보는 겁니다. 1의 자리를 보면 5 곱하기 3을 하면 5가 나왔죠. 그리고 받아올림 1을 해서 2 곱하기 3을 하면 75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1의 자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1의 자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10의 자리겠죠. 자, 10의 자리 시작을 해보면 1 곱하기 5를 하면 10의 자리에 5라는 숫자를 써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10의 자리 1과 위에 있는 10의 자리 2를 곱하면 1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2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1에서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를 곱하면 5라는 숫자가 이미 써졌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곱해졌잖아요. 10의 자리 숫자 1과 10의 자리 숫자 2가 곱해지면 자, 실제로는 10 곱하기 20이라서 자,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나와요. 근데 여기 뒤에 숫자를 보면 0, 0이 붙어 있죠. 실제로는 2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라는 숫자는 어디 써줘야 되냐 하면 자, 10의 자리 처음에 5 썼던 거 바로 옆에 2의 자리를 써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당황하지 말고요. 숫자를 순서대로 쓴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자, 25 곱하기 13을 천천히 풀어볼게요. 5 곱하기 3을 하면 15, 2 곱하기 3을 하면 6, 에서 1을 더하면 75. 이까지는 모두가 잘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의 자리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를 보면 1 곱하기 5를 하면 10의 자리에 먼저 5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 10의 자리에는 숫자 5를 썼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높은 숫자가 곱해지는 것은 그 앞칸에 높은 자리 숫자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1 곱하기 5를 해서 5를 썼어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를 했죠. 그러면 나오는 숫자는 어디 써야 될까요? 어디 써야 되냐면 여기 5는 이미 찾죠? 앞에 2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 1의 자리에는 숫자 한 개 쓰고 10의 자리에 숫자 한 개 쓰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숫자가 이미 써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 숫자를 쓴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모두 더하면 5, 7에서 5를 더하면 12 이를 올려주고 32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푸는 방법이나 위쪽으로 푸는 방법이나 여러분들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계속 뒤에 연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수일이네 학교에서 한 학기에 모은 재활용병은 모두 몇 병인지 알아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학기의 재활용병을 한 자루에 53병씩 이렇게 담았나 봐요. 근데 그게 모두 29자루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일단 한 자루만 보는 거예요. 한 자루에 53병씩 담겨 있으니까 일단은 53을 쓰는 거예요. 한 자루에 53개씩 이렇게 묶여 있대요. 그런데 이게 모두 몇 자루 있다? 29자루가 있으니까 53 곱하기 29라는 곱셈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53 곱하기 29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세요. 자, 그리고 계산은 그 다음에 문제니까요. 자, 계산하는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 잠깐 그대로 볼게요. 자, 53 곱하기 29를 모는 종이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53은 가로를 보세요. 가로에 쭉 보면 자, 이 가로가 53을 나타낸 거고요. 29는 여기에 있는 세로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잘 보니까 자, 여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칸, 요거는 모두 몇 칸일까요? 자, 여기가 3칸이에요. 자, 가로 전체가 53칸이니까 여기 3칸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은 몇 칸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 50칸인 겁니다. 자, 일단 50칸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세로를 볼게요. 세로를 보면 칸이 또 2개로 나눠져 있죠. 자,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보라색을 보니까 모두 몇 칸일까요? 전체 29칸 중에 20칸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칸은 29칸 중에 20칸이 여기 위에 됐으니까 9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모두 몇 개일까를 봤더니
자, 한 줄에 50개가 있습니다. 50에서 자, 이게 모두 20줄이 있으니까 식은 50 곱하기 20이 되고요. 자, 오른쪽의 컷은 자, 가로가 3칸, 가로가 3칸. 자, 세로가 20줄이니까 3 곱하기 20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녹색은 가로가 50. 자, 여기 있는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9가 된 거예요. 그래서 50 곱하기 9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노랑이 있죠. 노랑이는 가로가 몇 줄? 가로가 몇 개? 가로가 3개죠. 그러면 3. 그 다음에 세로가 몇 줄? 9줄이니까 3 곱하기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하나하나 구하는 거예요. 50 곱하기 20을 하면 답이 5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되고요. 뒤에 0을 붙이면 얘는 1000이 되고 여기에 있는 보라색은 선생님이 빠르게 단반 적을게요. 3 곱하기 20을 하면 60이 됩니다. 그리고 50 곱하기 9를 하면 450이 되고요. 3 곱하기 9를 하면 27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모두 더하면 값이 나오겠죠. 값이 모두 더해지면 식을 써볼게요. 1000 더하기 큰 수부터 쓰겠습니다. 450 더하기 60 더하기 27을 계산을 하면 답은 좀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1537이 나오네요. 자, 여기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옆에 적겠습니다. 1537이라는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효율적으로 무조건 빠르게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푸는 거를 원하는 친구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다만 이렇게 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돼요. 일단 답이 1537이 나왔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자, 뒤에는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왔네요. 53 곱하기 29 계산을 하면 먼저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볼게요. 3, 9, 27. 자, 여기 7을 쓰고 앞에 놨던 2는 위에 올려줍니다. 5, 9, 45인데요. 45에서 2가 더해져서 47을 쓴 거예요. 자, 1의 자리는 해결을 해서 477 그대로 쓰고 이번에는 10의 자리를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10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10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표시예요. 자, 2 곱하기 3을 하면 6을 쓰고요. 6을 쓰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 5, 10이죠. 2, 5, 10이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역시나 숫자 2개를 못 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는 여기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이 끝났어요. 모두 더해주면 자, 7에서 6을 더하면 3 13이니까 받아 올림 해주고요. 1에서 4를 더하면 5 1 해서 1537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계산 결과랑 비교하면 1537 모두 같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력 습득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은 문제를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선생님 반 아이들은.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보세요. 왼쪽에 25 곱하기 14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25 곱하기 네모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는은 뭐냐 하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25는 똑같죠. 25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달라지는 것은 이 14라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14는 자, 선생님이 14는 곱하기 10이랑 곱하기 4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5 곱하기 뭐를 해주면 될까요?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25 곱하기 4 해서 자, 25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굉장히 쉽죠. 25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0을 붙여주면 되고요. 자, 25 곱하기 4는 25 곱하기 4는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4는 20이죠. 자, 20을 다 쓰지 않고 뒤에 있는 숫자 0만 쓰고 2라는 숫자는 바로 앞자리에 받아 올림을 해줍니다. 자, 2, 4, 8이죠.
8에서 2를 더해주면 10을 써야 되네요. 그러면 10의 자리는 0을 쓰고 100의 자리는 1을 쓴다. 그래서 100을 쓸 수가 있겠네요. 250 더하기 100은 350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똑같은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고 350이 나오면 맞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2번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뒤에 있는 답을 보고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매겨보도록 하세요. 참고로 선생님이 뒤에 답지를 마련했는데 답지에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계산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쓴 계산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맞게 했는지 계산 과정이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잘못 계산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항상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계산을 했는데 156이 맞아. 그런데 이거 보세요. 1의 자리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10의 자리를 계산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10의 자리가 곱해지면 10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1의 자리에 숫자가 써져 있네요. 왠지 이 부분에서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찾아서 오른쪽에는 올바르게 한번 계산을 해서 바른 답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종이를 이용해서 14 곱하기 15를 나타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14는 가로를 나타내고 여기 있는 15는 세로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에서 자, 가로 여기서 14칸만큼 한번 가보고요. 14칸만큼 숫자를 꼽고 자, 그 다음에 세로에서는 15칸만큼 여러분들 그은 다음에 네모칸을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곱은 14 곱하기 15를 쓰고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곱셈은 항상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다 하고, 자, 1의 자리부터 계산을 다 끝내고, 이게 끝나고 나면 10의 자리 계산을 하는데요. 10의 자리 계산을 할 때는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은 우선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10의 자리에서 곱해지면 항상 숫자는 10의 자리부터 시작을 해라. 이게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학 공부 곱셈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나오고 뭐 세 자릿수도 나왔었는데 우선 구구단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구구단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자, 당장 구구단을 모르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구단 곱셈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책상에 붙여보고 일단은 거기서 숫자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구단이라든지 기초연산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 이제 세 자릿수나 두 자릿수가 같이 여러 자릿수 곱셈은 1의 자리부터 계산하고 10의 자리 계산한다.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